오늘은 법륜 스님의 인간관계에 대한 냉철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으면서 아파하면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쭉 빠지고 기분이 헛헛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심신의 피로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행복하거나 힘이 나거나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나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면 나는 또 상처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행과 배움이 부족하여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며 남 탓을 합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묻혀서 나의 인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나로 돌아오고 내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듯이 좋지 않은 인간관계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평소에는 조용했다가 어느 직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 직위가 남들한테 갑질해도 되는 명패라도 되는 줄 알고 태도가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직위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갑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착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넘기면서도 당당하고 합당한 이유도 없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아무나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고슴도치나 호저 같은 동물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인간도 사람을 봐가면서 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행동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도록 여지를 열어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에 가셨을 때 그 식당이 굉장히 친절한데 그 친절함을 넘어서 너무 굽신굽신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느낍니다. 부담스러운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굽신거릴수록 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행동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오만하게 굴기도 하죠.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속뜻을 이해해보면 나를 함부로 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틈을 보여주지 않는 지혜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거나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고 나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얘는 좀 무시해도 되겠네, 갑질해도 아무 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상대방에게 무시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감정조차 무뎌져서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상대에게 굽신거리는 걸 넘어서서 자학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맹할까? 그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상대에게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말을 탁 꼬투리 잡아서 치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시하던 사람과 식당을 같이 가게 됩니다. 내가 메뉴를 골라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맹한 사람이 고른 음식 먹으니까 아우 음식 맛도 좀 맹하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시받는 사람은 화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맹한 사람이라고 이미 칭했기 때문이죠. 이런 요소들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합니다.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자신을 비하하는 개그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능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능과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나도 자학을 하지만 상대방도 자학을 하고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롭고 굉장히 속 깊은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거나 너무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정색하고 받아치는 것이 최고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어느 선 이상으로 넘었을 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살짝 툭툭 건듭니다. 그 순간에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원한 게 아닌데 나에게 자꾸 무언가를 부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모임에 왔으니까 당신이 밥 좀 사.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꼭 정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웃으면서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손님인데 좀 대접받아야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조금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좀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람에게 밥을 좀 사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기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은 손님이니까 내가 한번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러면 커피는 제가 살게요 하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며 사세요. 나를 좀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성격적 측면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착취적이고 무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와서 악수를 하는데 그냥 손만 딱 내밉니다. 그런데 나는 두 손으로 그 손을 잡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90도로 인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갑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에게서 뭔가 오만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내가 무시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서 손을 건성건성 잡으면 나도 그냥 건성건성 잡으면 되고 내가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인사를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90도로 인사할 필요 없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밥 한 끼 먹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잘 보이려고 힘을 주며 살 필요 없습니다. 착하기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중에서는 정면을 향하면서 나를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은근히 눈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나를 험담을 하거나 교묘하게 무시하는 언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입은 옷이 좀 그러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잘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합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교묘하게 말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정체를 딱 드러내 버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교묘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 말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세가 됩니다. 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 급하게 대답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옷이 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에 수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이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비추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은근히 험담을 하는 식으로 뒤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내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나를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혀 들어갈수록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릴수록 더 말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놀라는 척하면서 황당하다는 듯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그 사람에게 비춰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대응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적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모습입니다. 처음에 만나면 외적인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내면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상대를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착하긴 해도 만만하지 않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내실 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외모를 더 화려하게 하는 측면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태도에서 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성공만 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을 겁니다. 실패에 이미 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은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성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넌센스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애들은 엄마한테 숟가락만 갖다 줘도 칭찬을 받고 걸음마만 성공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칭찬받고 성공했다 하려면 승진을 하거나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효능감을 아십니까?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면 성공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과 성공 경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은 외적인 성공입니다. 내가 1등을 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건 점점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공 경험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경험입니다. 훨씬 더 마음적인 측면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게 아니라도 내가 좋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거기다가 하루 전날 내가 할 수 있는 성공 경험에 대한 리스트를 3개 정도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몸을 갖기, 하루에 10,000보를 걷기 이런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패감만 안겨주기 쉽습니다. 하루에 10번 뛰기, 퇴근 후에 거울 보고 나는 참 괜찮다 3번 말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정해서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일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은 나를 사랑해주고 돌보는 방법입니다. 보통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6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60번을 반복해야 내 것이 됩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하면 분명 좋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위를 보면 되게 다정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자원이지요. 마치 물과 같은 면입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릇이 있어야 물이 담깁니다. 그게 없으면 물은 그냥 쏟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적절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정하게 할 만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정하게 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휘말리지 말고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떠맡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내 선을 지키세요. 그 공간 안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정한 표현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정말 좋은 특성이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관계와 엮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얽혀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좀 괜찮아지려면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착취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똥차가 가야 새차가 온다는 말이 있죠. 내 공간 안에 들어있는 똥차를 보내주세요. 오늘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어보셨나요? 상담자가 사연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법륜스님은 무조건 이해하라고, 당신이 참고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물에 빠져 죽지 마라. 너라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켜야 다른 것들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어줍니다. 법륜스님의 지혜가 당신에게 좋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